우리는 완벽함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 높은 성적, 사회적인 성공, 그리고 완벽한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이 이상적이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실수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완벽해야 사랑받고 존경받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삶 곳곳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며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더 나아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불완전함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태도는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길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평온을 선사하며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과제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 성취, 완벽함을 추구하도록 교육받고 자신에게 실수를 허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그 속에서 더 깊은 만족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자신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에 집중하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만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강점을 발전시키는 것은 자아 성장과 행복의 열쇠다. 오늘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와 당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재능과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는 단순한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불완전함은 인간다움의 본질이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성장해 간다. 만약 인간이 완벽하다면 우리는 배울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려는 동기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실수와 실패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은 완벽했던 순간이 아니라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면서 배운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약점이 무엇인지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곧 나의 인간다움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완벽함을 목표로 삼는 대신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삶의 방식이다. 두 번째, 실수는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회이다. 실수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실수를 두려워하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실수는 결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생에서 많은 중요한 교훈들은 실수를 통해 얻어진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실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를 잃고 변화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는 왜 실수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종종 실수를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도전의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 얻는 배움은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다. 세 번째, 완벽주의는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그들은 자신의 작은 실수나 결점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게 만든다. 이런 태도는 결국 자존감을 낮추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완벽주의자는 항상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자신을 몰아세우고 그로 인해 성취감을 느낄 여유조차 없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삶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들을 느낄 수 없게 만든다. 반면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작은 성취에도 만족할 줄 알고 현재의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안다. 그들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서 얻는 기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완벽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된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면 우리는 더 관대해지고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네 번째, 불완전함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인간관계에서 완벽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종종 진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한다. 우리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인간관계는 결점과 불완전함 속에서 더 깊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에게서 거리감을 느끼고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더욱 인간적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공감과 이해를 나눌 수 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때로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용기는 우리를 더 진실한 관계로 이끈다.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숨기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완벽한 척하는 대신 나의 결점과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타인과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진정한 관계는 완벽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다섯 번째,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완벽함을 목표로 삼으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찾지 못하게 된다. 완벽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더 이상의 개선이나 성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아직 배울 것이 많고 개선할 점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발전해 간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결국 완벽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꾸준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끌어준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불완전함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길이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인식과 자신의 한계 인정하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걸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합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이 그날 경험한 감정과 행동을 돌아보세요.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어떤 부분이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는지 파악하세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나열해 보세요. 종이에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나열해 보는 것이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각자의 능력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완벽주의는 우리의 삶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를 허용하세요. 작은 실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자주 상기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 일과 중 하나를 완벽하게 마치지 못하더라도 그날의 다른 성과를 인정하세요. 실수를 배우는 기회로 보세요.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보는 시각을 기르세요.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괜찮음을 목표로 삼으세요.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충분히 괜찮은 상태를 목표로 삼으세요. 모든 일을 100%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70%, 80%만 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비 실천하기.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태도를 갖는 것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며 실수나 실패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자기 자비는 이러한 비난을 멈추고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자기 비판 대신 격려를 하세요.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라는 생각 대신 이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격려하세요. 자신을 친한 친구처럼 대하세요. 만약 친구가 같은 상황에서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위로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와 같은 말로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세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말고 조금 더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태도를 가지세요. 명상과 마음챙김 연습을 하세요. 명상이나 마음챙김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순간적으로 느끼는 불안과 불만족을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 성장 마인드셋 기르기.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나면 배움과 성장을 위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세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을 나는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로 전환하세요. 성장은 시간이 걸리며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그 과정이 시작됩니다. 작은 목표 설정과 성취를 축하하세요. 작은 도전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룰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작은 성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고 불완전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실패한 경험을 나누세요. 실패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과 나누세요. 자신의 실수를 공유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훈련이 됩니다. 또한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보편적인 경험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변의 지지와 도움받기.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큰 도움이 됩니다. 완벽하려고 애쓰던 태도를 내려놓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연습입니다. 친구와 가족의 피드백을 받으세요. 나의 실수나 불완전함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히 말하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멘토를 찾으세요. 자신의 경험과 실패를 통해 성장한 멘토를 찾아보세요. 그들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도 성공하고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지 그룹에 참여하세요.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를 연습하는 커뮤니티나 심리 상담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무게를 덜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완벽하지 않은 순간을 즐기기. 마지막으로 불완전함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재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예기치 않은 즐거움을 발견할 때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실수를 했을 때 그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웃어넘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을 조금은 가볍게 대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완전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흥적인 순간을 즐기세요. 완벽하게 계획된 일상에서 벗어나 때로는 즉흥적인 결정을 내려보세요. 완벽한 계획보다는 순간의 선택이 더 즐거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통제하지 않아도 삶이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움을 얻는 태도를 기르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그 속에서 더 깊은 만족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에 집중하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만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강점을 발전시키는 것은 자아 성장과 행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6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가짐 기르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며 완벽하지 않으면 충분히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자신감을 강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면의 긍정적인 목소리를 키우고 불필요한 자책과 비교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자기 긍정 선언문을 작성해 보세요. 자신의 강점을 적은 긍정적인 문구를 작성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능력이 있고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와 같은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기록하세요. 과거에 자신이 이루었던 성취와 성공 경험을 기록하세요. 작은 성취라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이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연민을 기르세요. 자신에게 가혹한 태도 대신 실수와 실패를 인간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강점 인식하기. 자신을 충분히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알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은 성취감을 높이는 동시에 자존감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에 집중하지만 장점을 더 많이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 평가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발견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이때 객관적으로 자신의 성향, 행동 패턴, 성취 등을 돌아보며 자신이 잘하는 것을 목록으로 작성하세요. 타인의 피드백을 들으세요. 종종 우리는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장점이라고 느끼는 것들을 들으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강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 검사를 활용하세요. 성격 검사 등을 활용해 자신의 성향과 강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검사는 자신의 특성과 장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하기. 강점을 인식한 후에는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강점을 발전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점차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글을 잘 쓴다면 한 달에 한 편씩 글을 써서 블로그에 게시한다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강점을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찾아보세요. 대인관계가 뛰어나다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강점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이 장점이라면 팀 활동이나 프로젝트에서 리더로 참여하며 리더십 기술을 실습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점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점을 극복하기보다는 보완하기.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약점을 무조건적으로 극복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강점으로 그 약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기 마련이며 이를 완벽하게 극복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약점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강점을 더욱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분석적인 사고가 부족하지만 사람들과의 협력 능력이 뛰어나다면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잘 아는 사람들과 협력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팀 활동이나 협업을 통해 자신의 강점은 발휘하면서 약점을 상쇄하는 전략을 구사하세요. 실패와 실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세요.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실수에서 배우는 경험은 장점을 더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발전을 위한 꾸준한 학습과 성장 마인드셋 유지.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생 학습과 성장 마인드셋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개인적인 성취감을 높이고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자신의 강점과 관련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교육과 학습에 꾸준히 투자하세요.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좌에 참여하고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수용하세요.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하려면 타인의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드백을 개선의 기회로 삼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받아들이세요. 이는 장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하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주며 장점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자신을 응원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의 강점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슷한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멘토를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타인에게도 지지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면 자신도 더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과정은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꾸준한 실천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며
약점을 극복하기보다는 강점을 활용하여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뒤늦게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연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올해로 65세가 되었다.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완벽함에 집착하며 살아왔다. 젊은 시절 나는 항상 최고를 꿈꿨고 무슨 일을 하든 실수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내 목표는 늘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버지, 그리고 완벽한 직장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다. 나는 20대 초반부터 한 시멘트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어떤 작업이든 빈틈없이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상사들은 나를 완벽한 직원으로 불렀고 동료들도 나를 존경했다. 내 안에는 실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다. 실수를 한다는 것은 곧 무능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일을 잘못 처리할까 봐 항상 긴장하며 살았다. 그래서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완벽을 추구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러한 태도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을 때 나는 그들을 위해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살았다. 내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기를 바랐다. 그래서 일터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아내는 나에게 종종 말했다. 여보,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 나만 잘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의 집착은 퇴직 후에도 계속되었다. 정년퇴직을 한 후 나는 더 많은 시간을 집과 정원에서 보내기 시작했다. 퇴직 후에도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는 매일 정원을 완벽하게 가꾸고 집안의 작은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원의 잔디를 깎고 꽃들을 돌보았다. 주변 이웃들은 나를 보고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저렇게 열심히 살다니 존경스럽습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 말들이 내게 주는 만족감에 취해 스스로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내 몸은 그런 나의 삶을 감당할 수 없었다. 60대가 되면서 나는 점차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 피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완벽을 추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정원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져 버렸고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침대에 누워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완벽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나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나 자신을 몰아세우며 살아왔다. 일을 잘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처럼 가족에게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나에게 있어 그 모든 노력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나의 태도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은 내가 그들에게 기대한 완벽함에 맞추려 노력하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들도 나처럼 실수를 할 수 있고
때로는 불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나의 완벽주의는 나를 지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놓치고 말았다. 퇴원 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예전처럼 정원을 가꾸고 집안일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조금은 흐트러진 정원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 안에서 작은 문제가 생겨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스스로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았다. 나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전해졌다. 이제 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이 실수해도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것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는 비로소 더 큰 평안과 자유를 얻었다. 한 번은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버지, 예전에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하셨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으시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깨달았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말이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야.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려 한다. 나의 변화는 단순한 태도, 변화 이상이었다. 나는 이제 나의 불완전함을 사랑하게 되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도 충분히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 완벽하지 않은 삶이 오히려 더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60대가 되어 나는 비로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내 삶은 이제 더 여유롭고 그 속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올해로 72세다.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돌아보면 내 인생은 많은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다. 그 중에서도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의 단점을 극복하며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힘을 쏟았던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내성적인 아이였다. 말수가 적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다. 특히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면 긴장감이 심해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이 붉어지기 일쑤였다. 반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친구라는 별명이 붙었다. 선생님들도 내가 발표나 토론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의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도 내 이 성격이 불만스러웠고 종종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고민에 빠졌다. 사춘기 시절이 되자 내 내성적인 성격은 더욱 고착되었다.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 두려웠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성격 탓에 취업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다. 여러 번 실패를 겪을 때마다 이렇게 내 삶이 계속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나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내 인생의 변곡점은 30대 초반에 찾아왔다. 당시 아내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아요. 말수는 적어도 그게 당신만의 매력이고 강점일 수 있어요. 아내의 이 한마디는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었고 오히려 장점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나의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나의 강점을 살리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먼저 나는 말을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대신 나는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말하기보다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람들은 나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내성적인 성격이 단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이해한 후 나는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직장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더 잘 듣고 그들의 의견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중요한 회의나 프로젝트에서도 나는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팀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그들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하자 동료들은 나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내 일에서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또한 나는 공감과 배려가 강점임을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나는 친구, 가족,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이러한 태도는 내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해 주었다.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대신 그 내성적인 성격 속에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내성적인 성격이 단점이라 생각했던 나는 나중에 직장에서도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리더십 하면 흔히 적극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나도 처음에는 내가 리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말 잘하는 리더가 아니라 잘 듣는 리더가 되기로 했다. 내가 맡은 팀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적절한 역할을 배분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팀원들은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고 팀은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리더십도 꼭 외향적이거나 말을 잘해야 발휘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팀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내 리더십의 강점이 될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자신감을 갖고 팀을 이끌어갔고 나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확신하게 되었다. 이제 70대가 된 나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라는 교훈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 나는 나의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던 젊은 시절을 기억한다. 하지만 결국 나의 성격 자체가 단점이 아니라 그 성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단점을 극복한다는 것은 그 단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 단점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것을 나의 장점으로 삼았고 그 결과 나의 내성적인 성격은 더 이상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작용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 나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부족함이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는 더 강해졌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너의 단점은 그것이 단점으로만 작용할 때 문제일 뿐 그것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길 바란다. 그것이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다음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나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직장에서 첫 번째로 맡은 큰 프로젝트였고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자리였다. 팀은 물론 회사 전체가 내가 이 발표를 잘 해내길 바라고 있었고 나 역시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나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려고 했다. 자료를 모으고 발표 내용을 정리하며 수십 번 리허설을 반복했다. 머릿속에선 발표의 모든 문장, 제스처, 표정까지 완벽하게 그려졌고 난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발표 당일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나는 준비한 내용을 천천히 차분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날아왔다. 나는 당황했다. 아무리 연습을 했어도 이 질문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 순간에 예상치 못한 질문 하나로 나는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대답을 마무리하고 발표를 이어갔지만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다. 질문에 완벽하게 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발표가 끝난 후 나는 좌절감에 빠졌다. 내가 준비한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고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고 그 사실이 너무나 불편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날 저녁 발표를 듣던 동료 한 명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발표는 정말 훌륭했어. 그리고 그 당황하는 순간에도 당황스러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이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그 말은 내게 충격이었다. 나는 실수한 부분만 계속해서 되새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고 그건 괜찮았다. 내가 생각한 완벽한 발표는 실수 하나 없는 완벽한 흐름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실수보다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심을 다해 발표를 했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보고 있었고 그들은 내 불완전함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나 역시도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완벽함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한다. 삶은 실수로 가득 차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이다. 발표에서 내가 완벽하지 않았던 그 경험은 오히려 나를 더 성장하게 했다. 나는 이후로도 발표를 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준비는 철저하게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이 경험은 단지 직장 생활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종종 완벽을 추구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책하며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모습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대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더 인간다운 모습과 따뜻함을 발견하게 된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는 일은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더 큰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나를 더 유연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예전에는 하나의 실수로 하루를 망치고 자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었다. 사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져온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감추려고 애쓰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하지만 불완전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큰 여유와 자유를 얻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제 나는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내 실수와 결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 모두가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는 일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완벽함은 목표가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와 같다.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현재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완전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히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인간적이고 더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다음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어릴 적부터 나는 완벽주의자로 살아왔다. 항상 높은 성적을 받아야 했고 실수는 곧 실패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부모님의 기대도 한몫했다. 나에게 항상 최고가 되어라라고 말했고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내가 그토록 노력해온 삶에서 실수나 오류는 용납될 수 없었다.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나를 완벽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기에 나는 그 이미지를 유지해야만 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항상 학점 4.5를 유지했고 어떤 과제든 완벽하게 제출했다. 프로젝트 팀에서는 늘 리더 역할을 맡았고 발표를 할 때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했다. 내 안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다. 실수라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런 나에게 완벽함은 방어막이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완벽주의를 흔들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 4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졸업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주제는 내가 관심 있던 분야였고 나는 이를 완벽하게 해내리라 다짐했다. 자료를 수집하고 밤을 새워가며 글을 썼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논문의 중간 심사를 맡은 교수님이 내게 말했다. 논문은 전체적으로 잘 썼는데 중요한 부분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네요. 그 한마디에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교수님의 말은 나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수개월 동안 쌓아올린 논문이 내 완벽하다고 믿었던 결과물이 실수로 얼룩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나는 손이 떨리고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교실을 나왔다. 그날 저녁 나는 내 방에 앉아 논문을 다시 들여다봤다. 교수님이 지적한 오류는 명백했다. 하지만 내가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오류를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완벽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수를 저질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다. 스스로에게 쏟아부은 수많은 비난이 마음속에 쌓여갔다.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었지? 난 완벽해야 하는데. 며칠 동안 나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자책만이 계속 머릿속을 지배했다. 하지만 그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왔다. 언제나 나를 지켜봐 주던 친구였다. 내가 어떤 고민을 하든 말없이 들어주던 그가 나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입을 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도 사람이잖아. 그 한마디는 마치 나를 사로잡고 있던 사슬을 풀어주는 듯 했다.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나 스스로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친구의 말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내가 사람이니까 실수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나는 곧바로 반박했다. 하지만 난 지금까지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 그래야 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꼈거든. 친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의 가치는 너의 실수나 성취로 결정되지 않아.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거야. 너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왔겠지만 그게 너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 완벽하려고 애쓰다가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친구의 말대로 나는 완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그로 인해 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남들에게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 그것이 곧 나의 가치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친구가 돌아간 후 나는 차분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 논문에 있었던 오류는 큰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의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동안 스스로를 너무 높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완벽해야만 가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나를 옥죄고 있었고, 그로 인해 나는 더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나는 논문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했다. 마음속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나는 그 불안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고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괜찮았다. 교수님은 내 수정된 논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잘 수정했군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교수님의 말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나는 여전히 실수를 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실수나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나에게 더 큰 자유를 주었다. 그 이후로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솔직해졌다. 실수를 할 때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노력한다. 완벽하려고 애쓰던 시절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내 삶은 훨씬 더 편안해졌다. 나는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와 당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4가지를 들려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 되셨나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완전함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키입니다. 감사합니다.